안녕하세요. 이번 실험은 에어트랙으로 평균 속도와 1차원 충돌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저는 조교 여소령입니다. 실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1번 물리책의 20에서 25페이지, 5.6절, 191에서 204페이지를 먼저 공부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에어트랙 실험을 하는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에는 평균 속도 그리고 1차원 충돌로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이 있습니다. 1차원 운동을 통하여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이해하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1차원 충돌을 통하여 탄성 충돌 및 비탄성 충돌을 이해하고 운동량 보존을 확인해 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먼저 평균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하면 자동차의 속도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GPS로 1초 간격마다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속도를 알려줍니다. 보시는 이 그림의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A부터 F까지 차의 위치를 소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평균 속도는 변이, 즉 이동한 거리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A에서 F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 두 점 사이를 이은 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순간 속도는 소요 시간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이동한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의 극한값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A와 B를 이은 선이 A에 가까워질수록 점 A에서의 순간 속도가 됩니다. 우리는 에어트랙 실험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을 거리로 나누어 평균 속도를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좁아지면 순간 속도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1차원 충돌 실험을 위한 개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제3법칙이 있습니다.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물체 1이 물체 2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 2가 물체 1에 작용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법칙입니다.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차원 운동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선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당구에도 적용되는 물리량입니다. 이러한 선 운동량은 고립된 입자계에서 보존이 됩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물체 1과 2가 서로 작용하는 힘은 더하면 0이 됩니다. 이 힘은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도함수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물체 1과 2의 선 운동량 합이 시간에 대한 도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합은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충돌 실험에서 물체들의 선 운동량은 보존이 될 텐데요.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을 보겠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꽝 하고 부딪혀서 두 물체가 붙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충돌을 말합니다. 이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전체 운동량은 충돌 후에 합쳐진 물체의 전체 운동량과 같습니다.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1번식과 같고 나중 속도에 대한 식, VF에 대해서 풀면 2번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2번식으로 이론값을 구하여 측정값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탄성 충돌을 보겠습니다. 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꽝 하고 부딪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충돌을 말합니다. 탄성 충돌에서는 개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3번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4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3번식과 4번식을 연립하면 5번식과 같이 물체의 질량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양변을 인수분해하여 물체 1과 2의 질량을 포함하는 항을 분리하면 6번식이 되고, 이 6번식을 5번식으로 나누어 주면 속도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물체의 질량과 처음 속도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 3번식과 7번식을 이용하여 충돌 후의 속도들을 충돌 전의 속도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밑의 식들로 우리는 이론값을 계산하고 실험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험은 4번 실험 에어트랙으로 먼저 평균 속도 그리고 1차원 충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장비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쓰이는 장비는 이렇게 길게 에어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탄성 충돌 키트, 그리고 포토게이트 핀 등이 있고, 비탄성 충돌 키트에 쓰일 찰흙, 그리고 글라이더 2개, 반발대 3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에어트랙에 바람이 나오도록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포토게이트 타이머, 포토게이트 센서, 지지대, 연결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들을 한번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장비를 한번 다 빼보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비탄성 충돌 키트, 그리고 반발대에 사용되는 고무줄, 그리고 찰흙, 그리고 포토게이트 타이머의 파워선, 포토게이트 타이머, 그리고 포토게이트 핀, 각 글라이더에 꽂을 1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 키트, 그리고 글라이더 2개, 그리고 포토게이트 센서, 그리고 포토게이트 센서와 지지대를 연결할 연결선, 그리고 반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우리 평균 속도 측정을 위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 측정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다 세팅해 보았는데요. 먼저 포토게이트 센서를 먼저 보시면 포토게이트 센서와 지지대를 나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와 포토게이트 센서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토게이트 센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포토게이트 센서 뒤에 보시면 연결선이 있잖아요. 이 연결선을 꽂아서 포토게이트 타이머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여기 우리가 글라이더를 오른쪽 끝에 놔두고 왼쪽으로 운동을 시킬 건데, 이 글라이더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로 인식되는 포토게이트 센서가 이제 1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감지되는 포토게이트 센서를 이제 2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토게이트 센서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100cm이기 때문에 90cm를 중심으로 해서 50cm 떨어진 40cm, 그리고 140cm의 포토게이트 센서 2개를 각각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글라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라이더 보시면 이렇게 포토게이트 핀이 꽂혀 있잖아요. 이 포토게이트 핀은 포토게이트 센서에 감지될 수 있도록 꽂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핀의 날개가 2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포토게이트 센서가 2번 인식되어야 한 번 지나간 걸로 인지하기 때문에 날개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꽂을 때는 글라이더와 나란한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토게이트 핀이 잘 인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센서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쪽에는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 부분과 포토게이트 핀이
잘 감지될 수 있도록 높낮이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가 여기 에어트랙의 한쪽 끝을 1, 2cm 정도 높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트랙의 이 지지대에 있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에어트랙이 높아졌다 싶으면은 한번 송풍구를 틀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가 충분히 높아졌다면 이제 송풍구를 틀었을 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송풍구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ON으로 켜주시고 이 송풍구를 3으로 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송풍구를 다시 0으로 꺼줍니다. 그리고 글라이더를 다시 반대쪽으로 놔둘게요. 네,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속도를 측정할 건데요. 포토게이트 타이머가 필요하겠죠? 이 포토게이트 타이머에는 파워선이 따로 있어요. 파워선을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밑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포토게이트 타이머 불이 켜집니다. 그럼 여기서 셀렉트 부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메저먼트랑 모드,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저먼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 스피드, 엑셀 어떤 걸 측정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모드는 그에 맞는 모드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타임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메저먼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타임이 설정되고, 그리고 포토게이트 센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게이트 모드로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2게이트 모드가 설정이 되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느낌표 모양이 뜨죠. 그러면 측정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송풍구를 다시 3으로 켜줍니다. 스위치를 안 켰는데 스위치를 켜고 3으로 켜줍니다. 그러면 글라이더가 움직이면서 이 지나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측정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100cm 거리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20cm 줄인 80, 60, 40, 20, 10으로 총 6번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평균 속도 측정 다음으로 1차원 충돌에 대한 실험을 할 건데요. 1차원 충돌 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탄성 충돌,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먼저 앞서 보았던 비탄성 충돌 키트, 이렇게 뾰족한 핀과 이렇게 홈이 있는 핀이 있어요. 이 2개를 글라이더 각각에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 홈이 있는 핀에는 이렇게 찰흙을 조금 떼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찰흙을 꽂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재현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글라이더가 충돌을 했을 때 이렇게 찰흙에 꽂혀서 하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찰흙을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더 2개가 다 이제 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토게이트 핀 2개 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발대를 에어트랙의 양 끝에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거예요. 양 끝에 설치를 해줄 건데, 먼저 이 반발대 하나를 꽂고, 그리고 고무줄이 한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끝에 부분 홈에다가 2번 정도 감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토게이트 센서 거리를 아까 전에는 100cm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비탄성 충돌 실험에서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중심에 적당한 거리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트랙 아까 전에 한쪽 끝을 1, 2cm 정도 높였잖아요. 그대로 놔두시고 먼저 사전에 속도를 하나 측정을 할 거예요. 사전에 속도를 하나 측정할 건데 비탄성 충돌 키트를 착용한 글라이더 하나를 다시 에어트랙의 끝쪽에 놔둬줍니다. 먼저 그 사전 속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 에어트랙에 송풍구를 틀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글라이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속도를 측정을 해줘서 나중에 측정한 속도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 방향에 맞게 해줘서 우리가 오차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포토게이트 타이머를 설정해 줄게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타임을 측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포토게이트 각각 센서의 속도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타임 다음에 스피드로 이렇게 스피드로 바뀌게 되고 모드는 여기 보시는 콜리전, 충돌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모드를 2번 눌러주시면 콜리전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느낌표가 뜨게 됩니다. 측정할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송풍구를 다시 3단으로 켜줍니다. 여기 보시면 송풍구 스위치 켜주시고 다시 송풍구 3단으로 올려줍니다. 글라이더가 쭉 이동을 해서 2번째 센서까지 가면 송풍구를 꺼주세요. 그러면 다시 타이머에 아직 아무것도 안 떴죠?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토게이트 1번에 뜬 속도 그리고 여기서 메저먼트 버튼을 누르면 2번에 뜬 속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이 쉼표로 첫 번째 속도 그리고 나중의 속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1번에 뜬 처음 속도 그리고 2번에 뜬 처음 속도를 먼저 데이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 속도를 측정했다면 이제 비탄성 충돌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비탄성 충돌 키트를 꽂아준 글라이더 나머지 하나도 여기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반발대에 고무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글라이더를 발사시킬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2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1명이 당겨서 발사하고 반대편에서도 1명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발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명을 불러올게요. 네, 그러면 1명을 더 데려왔으니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포토게이트 타이머도 느낌표로 떴으니 측정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풍구 다시 3단으로 틀어주시고 고무줄을 똑같이 당겨서 손 마지막까지 당겨서 동시에 출발을 시켜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포토게이트 타이머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오른쪽 글라이더가 첫 번째 포토게이트 센서를 지나면서 나온 속도 그리고 두 번째 포토게이트 센서에 찍힌 속도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찍힌 속도 이렇게 총 3가지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이 각각을 데이터에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3번 반복해 주셔서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데이터를 기입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전에 사전 속도를 먼저 찍었잖아요. 그 속도를 이제 방향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오차를 먼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완전 비탄성 충돌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탄성 충돌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게이트 타이머는 마찬가지로 스피드 콜리전 모드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측정 준비가 된 느낌표 뜨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라이더에 아까 전에는 비타성 충돌 키트를 착용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발대를 하나를 글라이더 하나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고무줄은 에어트랙 양 끝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마지막 홈에 2번 정도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제 포토게이트 센서 거리도 아까 비탄성 충돌할 때와 동일하게 놔둬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발대 2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꽂혀 있으면 됩니다. 에어트랙 한쪽 끝을 1, 2cm 정도 높인 것도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쪽 끝에 글라이더를 하나씩 놔둬주시고, 아까는 비탄성 충돌 실험할 때 고무줄을 홈 3번째까지 당겼잖아요.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서 그 앞에 2번째까지만 당겨서 실험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송풍구를 3단으로 다시 틀어주시고 글라이더를 동시에 발사를 시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충돌해서 양옆으로 다시 나갔으면 송풍구를 다시 0으로 꺼주시고 포토게이트 타이머를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포토게이트 센서 오른쪽에 있는 센서에 찍힌 속도 2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센서에 찍힌 속도 2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에 다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탄성 충돌 때 찍은 사전 속도를 방향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오차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3번 반복해 주시고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평균 속도 측정 실험, 2번째 완전 비탄성 충돌 실험, 3번째 탄성 충돌 실험, 총 3개의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평균 속도 측정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 포토게이트 센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 실험을 하면서 글라이더 하나가 멈춰 있다면, 그리고 두 글라이더의 무게가 다 똑같이 동일하다면 만약에 우리 나중 속도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